내가 드디어 네덜란드에 왔다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혹시 무한도전 좋아하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저는 무한도전 완전 팬인데, 그래서 종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그 무한도전에서 왜 명언들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힘들 겁니다. 예.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취업이 되면 더 힘들 겁니다. 이게 무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웃으면서 그냥 신선한 사람 좀 하세요. 껌이야! 이거 껌이에요! 마인드 수고합니다. 미칠 거예요. 되게 웃긴데 뭔가 진짜 뼈있는 명언들, 깨달음을 많이 얻은 적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유학 후에 해외 취업한 후에 딱 그때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명언들이 이런 의미였구나. 오늘은 유학만 가면 장땡? 노노노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저를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네덜란드로 대학원을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진짜 열정을 막 불태워가지고 갔습니다. 가긴 갔죠. 근데 갔더니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네덜란드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그 순간 너무 기뻤죠. 내가 드디어 네덜란드에 왔다니. 근데 역시 유학 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첫 난관부터 아주 힘든 여정이 시작됩니다.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집 구하기. 진짜 집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두 번째, 수업 분위기. 저처럼 완전 한국 토박이들은 그런 수업 분위기가 거의 처음이잖아요. 토론하고 대부분이 그룹으로 팀플레이 많이 하고 에세이도 많이 쓰고 한국에서는 전혀 접하지 못한 교육 방식.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외국인 친구 사귀기. 사실 누구나 갖는 로망 중에 하나 아닐까요? 유학 가서 진짜 친한 현지인 친구 사귀어서 같이 수업도 재밌게 듣고 수업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우리는 정말 베프가 돼 있고 막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 몽골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로컬 현지인을 사귀는 건 많이 어려운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로 유학을 갔었을 때는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노출되는 환경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부류라고 해야 되나? 나 같은 이제 유학생 출신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현지인을 만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은 논문 쓰기. 영어로 논문 쓰는 거는 해외로 유학 가는 걸 준비할 때 걱정했던 것 2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논문이었어요. 왜냐면은 유럽은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정말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도 쉽게 통과가 안 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영어로 논문을 쓰는 거니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역시나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유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유학을 갔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면 좋을까?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집 구하기. 거의 영혼을 갈았어요. 영혼을 팔다시피. 네덜란드에 떠나기 전 한국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방을 알아봤고, 네덜란드에 한 3주 정도 미리 가서 온라인으로도 알아보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알아보고, 눈에 보이는 부동산들은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나 어디에 방구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뭐 나왔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유럽은 커피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사람들하고 막 스몰 토크 쉽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약간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막 스몰 토크를 하게 된 외국인들이나 현지 더치인들한테 나 사실 방구하고 있는데 혹시 너나 너 친구 중에 뭐 룸메이트 구하는 사람 있니? 정말 저는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어요. 떠벌리고 공분서주 발품을 팔다 보면 운이 좋게도 조금 더 빨리 집을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교환학생이나 학부, 그러니까 대학교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연결을 해주는 곳으로 많이들 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 유학이었고 또 나이도 조금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하고 쉐어하는 쉐어룸보다는 뭔가 독립된 어떤 스튜디오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발품을 팔았던 거죠. 두 번째, 수업 환경. 이거는 진짜 하루 이틀은 멍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말 한국 토박이들은 열흘 정도까지도 멍 때릴 수밖에 없죠. 나 정말 완전 적응 못했어. 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혹시 이렇게 막 좌절하시는 분 계시더라도 전혀 좌절 안 하셔도 돼요. 한 열흘까지 맥시멈 한 2주 정도는 분위기 파악하고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2주가 지나고 나서는 저는 어쨌든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안 되거나 정말 적응하기 힘든 분위기의 수업들은 핸드폰 녹음을 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 그 수업을 복습했었어요. 그거를 몇 달 하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녹음을 한 수업을 다시 들어도 친구가 도와줘도 좀 따라가기 벅찬 수업이라든지 교수 스타일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업이었지? 코퍼레이트 매니지먼트였나? 담당 교수님한테 다이렉트로 이메일을 보냈고 또 국제처에서 저희 대학원생들을 관리해주는 이제 전담 매니저 3명이 있었는데 이제 매니저들을 직접 찾아가고 또 메일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났더니 좀 좋았던 거는 그 다음 수업부터 교수가 먼저 저를 신경 써주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 조디 너 오늘 수업은 괜찮았니? 먼저 한번 이렇게 챙겨주고 수업이 끝나면 국제처 매니저들이 이미 제 상황을 아니까 팔로우업을 조금 해주고 그랬었죠. 정말 따라가기 벅찬 수업은 교수나 관리 매니저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를 추천해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그 국제처 매니저들이 왜 있겠어요? 우리 같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을 도와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도움을 미세하게 요청하기보다는 저처럼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막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막 어렵다 호소하면 많이들 도와주더라고요. 이미 그들은 이제 국제학생들을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케어를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중국, 일본, 한국 이쪽 아시아 쪽에서 온 학생들의 오픈된 토론 수업에 약간 익숙치 않다는 걸 잘 알더라고요. 세 번째, 외국인 친구 사귀기. 이거는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커뮤니티마다 이벤트들도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언어 교환을 통해서 네덜란드 현지인 친구를 사귀었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배낭여행 하다가 알게 된 네덜란드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컨택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죠. 마지막 논문은 정말 주제 정하기도 너무 어렵고 리서치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어떤 사람들한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해요. 논문을 쓰라고 학교에서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주긴 주는데 이게 학교 수업이랑 과제랑 병행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또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논문을 준비할 때 주위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그들한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나의 개인 논문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논문이라는 거는 나와의 싸움이자 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완성이 되는 어떤 고귀한 뭔가예요. 내가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고 오랫동안 있으면 당연히 더 집중도 잘할 거고 그래서 필력도 좀 생기고 열심히 잘 쓸 수 있겠지만 이게 한국어 논문이 아니잖아요. 영어 논문. 한국어로도 사실 내 생각을 잘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논리정연하게. 근데 이걸 영어로 해야 돼. 그러니까 주제 잡는 것서부터 어떻게 스트럭처를 만들 건지 이런 걸 교수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게 영어 문법 체크해야 되잖아요. 주위에 또 친한 영어를 쓰는 원어민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이 봐줘야겠죠. 결국에는 나 하기 정말 나름이지만 주위 분들한테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허들입니다. 오늘은 유학만 가면 장땡 끝이 아니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여러분들 유학이 확정되면 아마 주위 사람들한테 자랑 많이 할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저기 미국으로 유학 간다. 저기 영국으로 간다. 네덜란드로 유학 가. 이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나보다 기대를 더 많이 하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 드디어 유학 간다. 합격했어. 가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 자신한테도 할 행동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나를 믿어주고 나의 든든한 서포터이신 부모님을 위해서더라도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학 가서 어떻게 하면은 꿈꾸던 유학 생활을 알차게 할 수 있을까? 힘들지만 이거를 또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여러분 늘 하시던 것처럼 열심히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빵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배낭여행 하면서 알게 된 네덜란드 친구들하고 제가 유학을 가서 연락을 갑자기 한 케이스는 아니고 배낭여행 중에 만나서 그냥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낸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한테 나 드디어 네덜란드 왔어 이렇게 연락을 해서 만나고 계속 도움을 받았었죠. 이거는 약간 주제랑 벗어난 얘기긴 한데, 제가 네덜란드 대학원을 갈까 영국 대학원을 갈까 막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대여섯 가지 이유 때문에 최종적으로 네덜란드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친구였어요. 배낭여행을 하면서 알게 된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더치 친구들이 한 두세 명 있었어요. 근데 나름 좀 친했었고 알고 있는 현지인들이 있는 국가로 가면 내가 더 많이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정착하기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생판 모르는 나라에 가서 아무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조금 더 안심이 되고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